우선은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부실조사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 헌나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과는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말 중대하다면 그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앞서 지금 50쪽에 보시면 제가 51쪽 저 위에 보시면 131조를 제가 적어놨는데, 국회법 131조에 따르면 특별히 헌법과 법률에 열거된 자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주요 의무 규정을 적용을 해서 법사위가 회부된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를 보면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를 하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죠.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히 중대한 법 위반을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면 국회에서 탄핵 절차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증거조사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만일 이러한 증거조사를 엄격한 정도까지는 요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이라도 거쳤다면 그러한 증거조사 활동의 결과물이 있었어야겠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첨부된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을 보시면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주권주의 위반했고 대의민주주의도 위반했고 법칙, 국가원칙, 직업 공무태도 등등등 정말 많은 것을 위반했다 하면서 그 증거 목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거 목록은 공소장입니다. 최순실, 안종범 등에 대한 공소장, 다른 사람의 공소장이거든요. 밝혀진 결정문, 판결문도 아니고 그냥 공소장. 2번도 마찬가지로 차은택, 송성각 등에 대한 공소장, 이것이 탄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3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 헌재 결정문. 4번은 그냥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5번은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그리고 회의록. 6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이게 증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탄핵의 증거가? 그러면 7번 이하 21개 항목 그 이하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가 나왔어야 되는데 7, 8, 9, 10 해서 21번까지 다 기사밖에 없습니다. 기사. 이 21개 항목 중 15개가 단순히 언론의 기사인데, 이는 한마디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당시에 중대한 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 그 수준에 맞는 증거를 수집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기본적인 증거조사도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기사 정도 검색 쭉 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헌법 위반했다, 법 위반했다는 그냥 속단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다 지금도 이것을 모르는 우리 시민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견서에는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핵소추 의견서는 국회법 130조 3항 탄핵소추 발의에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 절차에서 당시 탄핵소추위원 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입증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입증 책임을 추가로 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재판소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그 입증 책임이 소추위원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증 책임 법리를 가볍게 져버립니다.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해서 헌법재판부는
검찰청에 요구를 합니다. 수사기록 줘. 그래서 검찰청이 하면서 수사기록을 줍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막고 있는 건 하지 마라 하는데 받아와서 이것이야말로 증거다 하면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탄핵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는 보다 그 법률상 요건을 엄중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 법 전반을 관장하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론이 추측으로 써낸 기사들이 어떻게 중대한 법 위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 기사를 쓴 언론사들이 소추위원 역할을 했고 국회의원 역할을 하고 법사위 역할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말 헌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음으로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오파 문제를 보면 당시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러 형사법 위반 사실들도 소추 사유에 포함이 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 이전에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지금 형사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재판소는 이걸 정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소는 형사 위반 사실뿐만이 아니라 헌법 위반 사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으로 밀고 갑니다. 정지를 하지 않고.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탄핵 소추 의결서에는 대통령 법 위반 관련 증거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이 증거법에 따라 무죄 추정 원칙 하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 제한 없이 아무 입증 없이 그냥 먼저 판단을 했죠. 형사 재판이 있기 이전에 먼저 판단했고 그릇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탄핵 사유 대부분이 막상 형사재판 가서는 무혐의 내지 불기소 처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헌법 위반 증거가 없는 이런 탄핵 이 절차는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이건 뭘 말하냐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법적 지위 안정성 즉 헌법 8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조의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형해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란죄와 외환죄, 형사소추 면제 이런 걸 고려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치적인 탄핵으로서 이 국정 혼란이 야기된 그런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헌법 84조 명문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에 따른다면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의 증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추위원들에게 맡겨야 했고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이어받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현재 수사 중이라는 사건, 수사 중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고 명확한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을 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해당 탄핵 절차를 전면적으로 정지를 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이와 관련해서 이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정지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 규정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분도 법조인 중에 그런 분도 봤지만 그 정지가 특히 우리 대통령 탄핵 이거는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받은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 정지를 헌법재판소에게 그 정지와 관련해서 재량이 충분하다고 만연하게 해석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제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의 엄중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실질을 배제한 법의 기계적 해석이다. 이것은 그릇된 해석이다. 이렇게 평가받아야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의성이나 사안의 중대성, 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무단히 파면을 선고를 했고 이 국정과 나라는 혼란에 빠뜨리고 여론에 편승하였으니 추후 이를 제고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거부감이나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을 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소추 의견서를 쓴 자들, 그리고 이에 대해 만연히 휩쓸려서 찬성한 정치인들이나 헌법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협의만으로 밀어붙인 정말 낯부끄러운 판결을 잉태한 헌법재판관들은 법조계 후배들인 우리 젊은 변호사들에게 진심으로 부끄러워야 할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 의결서와 판결문을 읽고 있노라면 정말 그냥 대충 써갈긴 초안 수준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당시 어떻게 이걸 국민 앞에 들이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것은 애초에 법의 영역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정치와 힘의 논리였다는 점을 능히 짐작하게 됩니다. 유정아 변호사였습니다.